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11장 반응 이야기 마무리 짓고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1장에서 시작했던 작용기 3중결합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이 제거 반응이었고요. 제거 반응 1회당 파이 결합을 한 번씩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제거를 해야 3중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투 연속 2번, 영어로는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이중 제거 반응이 다이 할라이드에서 가능한데, 그때 익세스의 NaNH2를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1당량, 2당량째, 두 번째 당량까지는 2투 반응에 다 이용이 되는데 마지막 추가적인 당량, 3당량째가 왜 필요하냐? 여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 그래서 2당량만 사용하면은 수동률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3당량이라는 표현이 귀찮으면 아예 과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3중결합 이야기로 작년 기출문제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pK 25짜리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단 3중결합이라고 부르고 sp 탄소 H가 붙어있는 이 CH의 pK가 다른 CH에 비해서 pK가 되게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염기를 사용해서, 적당한 염기를 사용해서 그룹 1에 해당하는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럴 때 필요한 염기로 이런 세 가지 정도 H-, N-나 C-에 해당하는 유기리튬 시약을 사용을 주로 많이 하고, 특히 조심하실 점은 강염기라고 해서 OR-나 OH-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pK 관계상 그게 될 수가 없죠. 25짜리가 여기다 H를 붙이고 여기다 H를 붙이면 pK가 15, 16짜리가 되다 보니까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강염기라고 다 같은 강염기가 아니라 좀 더 강염기, O-보다 좀 더 강염기인 N-나 H- 또는 R-에 해당하는 C-를 사용해야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을 이렇게 탄소수를 늘리는데 그룹 1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SN2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단 알카인에서 내부 알카인으로 탄소의 개수가 N개 증가하는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작년도 연속 반응에, 여러 단계 반응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다만 내가 탄소수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룹 1이기 때문에 친액체 역할도 가능하지만 염기 역할도 가능해서 RX의 차수가 중요해요. SN2를 원한다면 여기 사용해야 할 2번 단계에서 시작해야 할 RX가 메틸이나 1차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지금처럼 2차, 3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알카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탄소수가 늘어난 알카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알켄이 RX로부터 터져지고 얘는 짝산으로 돌아간다. 그룹 1의 역할을 한다는 점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기출문제를 생각해보면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단으로부터 내부를 만들었던 반응이 출제가 됐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9장에서 공부했던 에폭사이드를 고리열린 반응에 쓰는 거죠. 치환 반응의 일종이었고, 이때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은 염기성 조건이에요. 산성 조건이 아니라. 따라서 치환 기술을 고려하고 입체 무리를 고려하면 입체 무리가 작은 쪽으로 빠르게 SN2로 안티 고리열림을 하면서 3차 알코올이 생성물로 얻어질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10장처럼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이용하니까 외부 조건이 친전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으로 바뀔 수 있는 첨가 반응을 하는데, 그때 반응물에는 3중결합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 결합을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친전자체를 2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그러면 3중결합에서 2중결합이 되고 2중결합에서 단일결합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위치 선택성하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면 입체화학적 특징까지 각 반응 단계별로 좀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표가 나왔는데 10장처럼
알카인은 친액체나 또는 루이스 염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반응 조건은 친전자체가 되면서 루이스 산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는 개념이 되는데 그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친전자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당장 11장에서는 10장에 비해서 좀 개수가 줄었고요. 간단한 것들 몇 개만 비교 대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들은 12장으로 넘겨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체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암기해야 돼. 이걸 암기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 이것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항상 중요시하고 암기할 생각을 하시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느껴요. 반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공부했던 10장 작용기 알켄하고 지금 11장에서 공부한 알카인은 기본적으로 알카인보다는 알켄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반응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삼중결합이 파이결합이 더 많지 않나? 그럼 더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가지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 위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맥머리 책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배웠지만 치환 반응을 하면서 RX라는 친전자체를 상수로 두고 외부 조건으로 친액체 H-와 F-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그마 결합을 만들면서 시그마 결합을 끊으려고 하는 치환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누가 빠른 반응을 하게 돼 있냐면 좋은 친액체가 빠른 반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같은 2주기 원자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친액체냐? 전기 음성도가 큰 애는 내가 전자를 가지려고 하지 남한테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을수록 좋은 친액체입니다. 그래서 2주기 원자의 친액성은 F보다 O, O보다 N, N보다 C의 친액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공부했던 대로 지금 보시면 F-보다도 O-SN2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거예요. 7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10장하고 11장에다가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10장 작용기, 알켄, 오른쪽이 11장 작용기, 알카인. 누가 빠를까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빨라요. 왜 그럴까요? 같은 탄소인데 전기음성도를 생각해봐요. 같은 탄소인데 전기음성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S분율이 달라요. S분율이 여기는 50%고요. 여기는 33%예요. 누가 S분율이 크냐면 오른쪽이 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자를 내가 가지려고 하지 남한테 주려는 성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F의 친액성이 작고 O의 친액성이 크듯 같은 탄소지만 S분율이 커서 2N이 큰 삼중결합의 친액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S분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알켄 쪽에서 내가 전자를 많이 안 가져도 되니까 과감하게 전자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산소에 해당한다면 여기가 F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경쟁을 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많은 반응에서 이중결합의 반응이 삼중결합의 반응보다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삼중결합이 빠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중결합이 삼중결합보다 빨리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나중에 삼중결합이 이중결합보다 빠른 예외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의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성을 잘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맥머리 책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책의 설명은 조금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쪽 설명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 브루스 책에는 이 에너지 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삼중결합이 친해체로 작용해서 여기 뭐 X는 전자를 줬다는 뜻은 아니야. 이게 친전자체 사귀다는 뜻입니다. 화살표 오해하지 마시고 전자를 제공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간체가 생기는데 그 중간체가 여기서 H를 받거나 여기서 H를 받으면 생기는 중간체가 좀 이따 살펴보시 나와요. 비닐탄소 양이온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주고 해서 전자를 받으면 그때는 일반적인 알킬탄소 양이온이 생겨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삼중결합에서 생기는 삼중결합 반응물로 생기는 비닐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더 불안정하고요. 이중결합 화합물로 생기는 알킬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반응들은 이런 중간체를 만드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고요. 그 흡열 과정이 대부분 다 RDS예요. 그래서 하몬드 가설에 따라서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가 불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안정할수록 빠른 반응이 된다는 건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썼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11장까지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비교한다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중에서 일반적인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 즉 누가 더 빠르냐를 설명하는 데 써먹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흡열이고요. and RDS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더해주냐면 하몬드 가설을 더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 누가 더 빨리 반응하냐는 요 내용에 따라서 안정한 알킬탄소 양인을 만드는 쪽이 빠르고요. 불안정한 비닐탄소 양인을 만드는 쪽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응물 쪽을 보세요. 여기에서 오해가 있어서 몇 개 좀 설명, 간단한 걸 드리고 갈 텐데, 안정도 차이를 보세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중에서는 같은 탄소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누가 좀 더 안정하냐면 이중결합이 좀 더 안정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그마 결합이 더 많아요. 강한 시그마 결합이 더 많은 것이 알켄이고 약한 파이 결합이 더 많은 것이 알카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중에서 반응물의 안정도를 따져보면, 연력학적 안정도를 따져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중결합이 삼중결합보다 안정한데 그 이유가 강한 시그마 결합이 더 많은 것이 알켄이라서 알켄을 만들 때 에너지 방출이 더 컸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알켄의 연력학적 안정도가 알카인의 연력학적 안정도보다 더 안정하다가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됐죠? 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이상한데요? 삼중결합이 더 짧은 결합 아닌가요? 그렇죠. 이중결합이 더 긴 결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짧은 결합인 삼중결합이 더 안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은 부분과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 전체 안정도는 분명히 전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의 개수를 비교해서 시그마 결합의 개수가 더 많고 파이 결합의 개수가 더 적은 알켄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데, 맞죠? 분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분자의 일부분을 보게 되면 탄소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 부분이 짧긴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살피면 삼중결합이 짧고 강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자 전체가 안정한 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결합 길이 얘기하고 알켄, 알카인의 일반적인 연력학적 안정도 이야기하고 혼동 없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을 이미 말로 하나 써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얘기들인데 주로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반응이 요 두 가지는 11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는 12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는 알켄이 알카인보다는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반대야. 삼중결합이 좀 더 빠르고 이중결합이 좀 더 느린 반응이 딱 세 가지 정도예요. 그거를 오늘 두 개를 설명드릴 거고 다음 주에 요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미리 제목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걸 제외하면, 이걸 세 가지를 제외하면 이중결합의 반응이 삼중결합의 반응보다 일반적으로 빨라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책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위에 거에 비교되는 내용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정리해 드렸고 공부할 순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을 위에 것과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밑에가 좀 특별한 얘기인데 요것들만 미리 먼저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친전자체를 바꿔가면서 첨가 반응을 보겠습니다. 삼중결합의 첨가 반응입니다. 알켄에서 그랬던 알카인의 HX 첨가 반응도 H와 X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sp 탄소 한쪽에다가는 H를 붙이고 한쪽에다가는 X를 붙이는데 그때 생각해야 할 점은 극성이죠. 결합의 극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H와 X 중 누가 먼저 붙냐면 H가 알카인에 먼저 붙어요. 알켄이 그랬듯이. 이유가 뭐죠? 전자를 제공하는 거는 파이 결합. 전자를 제공받는 쪽은 H거든. 그래서 H가 먼저 붙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켄에서 그랬듯이. 됐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죠. 이중결합에서는 여기가 단일결합이 돼요. 삼중결합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중결합이 되는 겁니다. 파이결합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반응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H와 X가 들어갈 텐데 이때 하나 유심히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H와 X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입체학적 위치예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신 첨가가 될 거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티 첨가가 될 텐데 이때 보통 보면 안티 첨가가 일반적으로 좀 더 우세합니다. 신 첨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안티 첨가가 우세한데 왜 그런지를 잠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HX를 한 번 더 반응시키면 똑같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H와 X가 각각의 sp2 탄소에 나누어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같은 탄소에 X가 두 개 붙는 생성물이 많이 생겨요. 이걸 숫자로 얘기하면 원 다이할라이드라고 하고요. 이것과 비교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웃한 자리예요. 숫자로는 1, 2 다이할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기화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숫자 뒤에 하이픈을 긋고 모체의 이름이 나오면 그 숫자는 명명법 번호입니다. 그런데 숫자 뒤에 모체 이름이 나오지 않고 특정 용어가 나오거나 작용기들이 나오면 작용기만 나오면 그때는 특정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숫자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은 자리에 붙으면 1, 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가 두 개 붙어도 1, 1이고요. 여기에 X가 두 개 붙어도 1, 1이고요. 그 옆에 탄소 X가 두 개 붙어도 1,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자리에 X가 두 개 붙어 있으면 그거를 우리말로는 같은 자리, 영어로는 저미널이라고 부르고 그걸 숫자로는 1, 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웃한 자리는 1, 2고요. 하나 건너간 자리가 1,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를 쓴 용어 중에 하나가 1, 2 탄소 양이온 1, 2 이동에 의한 탄소 양이온 재배야. 1, 3을 썼던 것이 뭐였냐면 이축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숫자 뒤에 명명법 번호가 아닌 용어들이 오거나 작용기 이름들이 왔기 때문에 모두 다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특징이 이거야. 삼중결합에다가 HX를 두 번 첨가하면 안티 첨가가 우세한 비닐 할라이드를 거쳐서 같은 자리 이할로겐화물이 2당량째 첨가돼서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첨가 반응에서는 안티 첨가 우세를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첨가에서는 1, 2 첨가가 아닌 1, 1 첨가 생성물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전체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유의사항입니다. 다음, 우리가 공부했던 탄소 양이온은 빨간색이었어요. 이 그림상 빨간색의 탄소 양이온을 제일 먼저 공부했고 안정도 순서를 빨간색 순서로 외웠어요. 왼쪽이 불안정하고요.
오른쪽이 더 안정하죠. 이유는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안정한 이유를 용어로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죠? 유발 효과. 다른 하나가 뭐죠? 하이퍼 컨주게이션. 두 가지. 물론 공명구조가 있다면 공명구조도 뭐 있겠죠. 그건 뭐 왼쪽이도 오른쪽 다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거 빼고 나면 정확하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안정한 이유 두 가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더 많고요. 유발 효과가 더 많았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두셔야 돼. 다시 찾아서 기억이 안 나시면. 네, 그게 빨간색 얘기했는데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닐탄소 양이온이란 말로 쓸 수 있는 파란색의 탄소 양이온은 알킬탄소 양이온의 안정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일단 빨간색은 이미 봤으니까 파란색을 먼저 비교해 볼게. 빨간색이 없다 치고 파란색 두 개의 탄소 양이온이 비닐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있는 거 보십니까? 이중결합 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비닐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왼쪽 비닐탄소 양이온은 탄소가 하나 붙어 있지만 오른쪽 파란색의 비닐탄소 양이온 탄소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럼 밑에 설명 얘기가 뭐냐? 알킬탄소 양이온처럼 비닐탄소 양이온도 탄소가 많이 붙은 것이 유발 효과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용어 보세요. 비닐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sp2 탄소, 알켄 탄소 자리에 이중결합 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생긴 비닐 탄소 양이온이 1치환된 탄소, 2치환된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차 비닐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2차 비닐 탄소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수만 놓고 보면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하, 빨간색처럼 알킬탄소 양이온처럼 파란색 비닐탄소 양이온도 높은 차수를 갖는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구나.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차수가 같다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요렇게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한번 해보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같은 2차가 되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누가 돼요? 같은 1차가 되죠. 그러면 누가 더 안정해요? 알킬탄소 양이온이 비닐탄소 양이온보다 안정. 알킬탄소 양이온이 비닐탄소 양이온보다 안정. 차수를 통제하면. 됐죠? 그래서 같은 차수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차수 탄소 양이온 중에는 누가 더 안정할까? 그러면 외워져요, 순서가. 3차, 2차. 2차 중에는 알킬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 그 다음에 1차가 그 다음. 1차 탄소 양이온 중에는 알킬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 맞죠? 그럼 빨간색 탄소 양이온의 순서를 그대로 외웠기 때문에 비닐탄소 양이온이라는 개념만 집어넣어주면 특별히 더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 순서는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굳이 하나를 억지로 기억하겠다면 여기에요. 차수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알킬로 1차고요. 하나는 비닐로 2차예요. 그러면 차수로는 누가 안정해요? 여기가 안정해야 하고. 알킬, 비닐로도 누가 안정해야 돼요? 알킬이 안정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비슷해요. 2차 비닐탄소 양이온하고 알킬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비슷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메커니즘입니다. 알카인에 HX를 첨가하면 여기가 반응물이야.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왼쪽으로가 느리고 오른쪽으로 빠르다는 뜻이에요. 왼쪽으로 느리고 오른쪽으로 빠르다는 뜻을 비교급을 써서 사용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RDS니까 여기나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빨라져야 하거든. 그래서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가 더 느리고 여기가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비교급으로. 됐지? 그러면 보세요. 왼쪽에서 생기는 건 더 불안정한 비닐탄소 양이온. 그래서 뭐예요? 더 느려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더 안정해요. 더 빨라요. 왜 그럴까? 여기도 비닐탄소 양이온, 여기도 비닐탄소 양이온. 그런데 저쪽은 비닐탄소 양이온 차수가 1차, 여기는 비닐탄소 양이온 차수가 2차. 왜 그러느냐? 반응물에다가 H를 붙일 때 경우의 수가 2개 생기거든. 여기에 H를 붙이면 여기 탄소 양이온이 생기면서 파란색. 그런데 반대로 여기다 H를 붙이면 여기 탄소 양이온이 생기면서 빨간색. 경우의 수를 나누면 됐지? 그래서 슬로우 패스트가 결정이 된 거예요. 더 안정한 쪽이 더 빠르고요. 더 불안정한 쪽이 더 느린 겁니다. 그래서 비닐탄소 양이온이란 개념이 필요한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한지를 구분해야 하고.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와서 붙는 거야. 그런데 안티 첨가가 우세하다고 그랬지만 여기는 안티 씬이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H 두 개가 동일해져 버렸기 때문에 X가 이렇게 붙는 것과 이렇게 붙는 것이 사실은 동일 생성물이어서 입체의 성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빼고 일단 비닐 할라이드가 첫 번째 생성물로 생겼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First 마르코프니코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다시 마르코프니코프란 말로 돌아가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단어는 10단원이었고 위치 선택적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중에서도 첨가 반응이 위치 선택성을 가질 때 이런 사람의 이름을 썼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구조 이성질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첨가 반응을 우리는 마르코프니코프 첨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상상해 보세요. 용어를 그대로 대입해 봐.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X가 여기 붙는 것과 여기 붙는 것은 구조의 성체가 되는데 그게 더 빨리 얻어지는 첨가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얘가 얻어지는 건 마르코프니코프가 되는 거죠. 이중결합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삼중결합의 첨가 반응에도 이 용어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를 한번 또 보세요. HX를 첨가할 때 방금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H가 많은 곳에 H, 적은 곳에 X 이따위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전부 다 탄소이기 때문에 H가 많고 적은 곳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붙여봐야 돼. H를 왼쪽에 붙여서 빨간색의 탄소 양이온, H를 오른쪽에 붙여서 파란색의 탄소 양이온. 차수로는 둘 다 2차예요. 맞죠? 그런데 더 안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비닐 자리, 벤질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닐 자리이면서 벤질. 됐죠? 그래서 더 안정하고 더 빨라요. 더 불안정하고 더 느립니다. 맞죠? 그 다음이에요. X-가 와서 붙어야 돼요. 붙을 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기하고는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H가 같지만 여기는 H하고 메틸로 서로 다르다고. 이때 X-가 접근하는 전이 상태를 생각해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입체무리가 커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입체무리가 위쪽보다는 좀 더 작아요. 그래서 X는 여기로 붙지 않고 여기로 붙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 X가 붙을 수가 맞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건 맞고요. 자, 생성물을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그게 여기고 다른 하나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그게 하나는 요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하냐면 왜 이게 주생성물이고 왜 이게 부생성물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건 안티 첨가된 거고 요건 씬 첨가된 건데 안티 첨가된 것이 왜 주생성물이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오른쪽보다 왼쪽이 주생성물일까? 전이 상태를 생각해봐. 얘가 여기를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X와 메틸 간의 입체물은 클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뭐냐면 페닐과 메틸이에요. 페닐과 메틸.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여기로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초록색을 따라가게 되면은 전이 상태에서 H와 X의 입체 무리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페닐과 메틸 잠깐만 거꾸로 그렸나? 거꾸로 그렸네 색깔을. 죄송합니다. 색깔을 바꿔야겠네. 여기가 반대로 바뀌었어 지금. 보라색이 왼쪽 맞죠? 보라색이 왼쪽이 돼야 하고 초록색이 오른쪽이 돼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H를 붙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파란색의 탄소 양이온이 빨간색의 탄소 양이온보다 차수는 같은데 벤질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되는 것이 더 안정하니까 여기가 빠름, 여기가 느림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붙는 건데 X가 붙을 때 아주 간단하게 보려면 R과 R의 입체무리를 보세요. R과 R의 입체무리를 보게 되면 X가 이렇게 붙는 순간 R과 R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X가 연두색으로 초록색 경로를 따라가는 순간 R과 R은 같은 방향으로 전이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R그룹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예요. 그 차이가 PDS의 속도 차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RDS는 같은데 그 같은 RDS를 통해서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된 후에 생성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R과 R이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씬 첨가보다는 R과 R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안티 첨가가 PDS의 전이 상태를 더 낮게 만든다고. 됐죠? 그래서 R과 R의 입체물이 차이입니다. R과 R and R 다시의 입체물이 차이예요. 그게 뭘로 가냐면 PDS 속도 차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R과 R을 반대로 놓는 전이 상태로부터 요게 생기고 R과 R을 같은 방향으로 놓는 전이 상태로부터 이게 생기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가 낮은 전이 상태로 빠르게 여기가 높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느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뭐를 쓸 수 있느냐? 마르코프니코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왜죠? 구조이성체 중에 X가 여기 붙지 않고 X가 여기 붙는 게 많이 생기니까. 그 중에서도 입체학적으로 또 누가 많이 생겨요? 씬 첨가된 것보다는 안티 첨가가 된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선택적 반응이면서 뭐예요? 입체 선택적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입체 선택적 반응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자, 그래서
제목 보세요. 삼중결합의 HX 첨가는 뭐다? 마르코프니코프 첨가를 따른다. 그리고 반응물의 구조에 따라서는 입체 선택적 첨가도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에 알아두실 거. 이거 질문이 많아. 쌤, 여기 재배열 같은 거 고려 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비닐탄소 양이온은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따르면 재배열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분자궤도 함수 이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냥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는 몇 가지 반응들을 설명을 따로 묶어서 한번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탄소 양이온이 생기면 재배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고, 그런데 비닐탄소 양이온은 좀 특별한 취급을 받아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분자궤도 함수 이론이 필요한데 일단 그건 빼버리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걸로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묶어서 탄소 양이온 또는 그 비슷한 거지만 재배열을 하지 않는 중간체들을 제가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저걸 그냥 외우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탄소 양이온은 탄소 양이온이지만 재배열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반응물. 왼쪽으로 느리게,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유는 왼쪽은 불안정한 탄소 양이온, 오른쪽은 안정한 탄소 양이온. 그럼 벌써 여기가 뭐예요? 마르코프니코프죠. 왜냐하면 X가 여기 붙는 것과 여기 붙는 거는 구조이성체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생성물이 됐으므로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퍼스트 마르코프니코프라고 한다고 여기가. 첫 번째 첨가가 마르코프니코프 첨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방금 얘 얘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HX를 2당량을 쓴다. 그러니까 1당량을 쓰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2당량을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2당량을 쓰게 되면 어떻게 벌일까? 다시 여기가 이중결합으로 파이 결합이 남아 있으니까 HX가 한 번 더 첨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됐죠? 그럼 위아래로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위로 생기는 탄소 양이온과 아래로 생기는 탄소 양이온. 차이는 뭐냐? 차수도 중요하지만 뭔 차이가 있어요? 공명 구조의 유무 차이가 생긴 거예요. 특히 헤테로 원자가 결합한 탄소 양이온은 헤테로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한 공명 효과가 있어서 차수가 높은 탄소 양이온보다 또 안정해요. 차수가 낮은 것보다는 물론 더 안정하고. 그러니까 차수에 무관하게 헤테로 원자가 결합한 탄소 양이온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탄소 양이온보다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차수 무관.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생기면 이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게 생기면 이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구조이성체 중 하나가 또 주생성물이 됐죠? 뭐예요? 또 마르코프니코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세컨 마르코프니코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의 성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 구조의 성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특히 두 번째 마르코프니코프 첨가했을 때 생성물의 이름이 다이할라이드. 그런데 여기가 1,2 다이할라이드, 여기가 1,1 다이할라이드. 맞죠?
그래서 위에 것보다는 밑에 것이 주생성물. 그래서 파란색의 안정도 비교가 중요했고 빨간색의 안정도 비교가 중요한 거예요. 연속 마르코프니코프 2번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당량의 HX를 사용하면 됐습니까? 예제를 볼게요. 말단 3중결합입니다. 그러면 H를 여기 붙여서 2차 탄소 양이온 만드는 것이 H를 여기 붙여서 비닐 1차 탄소 양이온 만드는 것보다 안정하니까 BR이 붙을 위치는 왼쪽. 그래서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비닐 할라이드가 생긴 거고 여기다가 한 번 더 반응시키면 한 자리에 또 붙는다고. 왜냐하면 여기 H를 붙여서 여기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야 강조했던 헤테로 원자와 결합한 탄소 양이온이 되니까 1, 2 다이할라이드가 아니라 1, 1 다이할라이드가 주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중요한 게 1, 1이에요. 1, 1. 선생님 이거 1, 2, 3이니까 3, 3 다이할라이드. 그거는 뒤에 모체 이름 있으니까 그런 거고. 됐죠? 지금 모체 이름 부르지 않고 다이할라이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1, 1 다이할라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는 그것만 알면 여기에 H를 붙이고 여기에 Cl을 붙이고 다시 H 붙이고 Cl 붙인 것도 똑같은 생성물이니까 1, 2냐 1, 1이냐만 구분하면 여기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말씀드렸죠? R과 R을 반대로. R과 R을 반대로 하는 것이 주생성물입니다. 안티 첨가된 것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여기 잘 봐봐.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 sp2의 순차규칙을 적용하면 1번, 2번. 오른쪽 sp2의 순차규칙을 적용하면 1번, 2번. 1번과 1번이 같은 방향으로 가 있어요. 1번과 1번이 같은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뭐예요? G알켄, Z알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 시스트랜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중결합 중심으로 모체를 만드는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죠. 시스예요, 트랜스예요? 트랜스예요. 맞죠? 그 다음에 R그룹의 부피로 따지면 얘보다도 얘가 좀 더 크다고 본다면 얘보단 얘가 당연히 클 테니까 그렇게 봐도 뭐예요? 트랜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트랜스인데 E가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EZ 시스템과 트랜스 시스 시스템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여서 E가 반드시 트랜스고 G가 반드시 시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EZ 개념이 시스 트랜스를 포함하는 건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였죠? EZ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알켄이 시스 트랜스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스 트랜스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알켄은 전부 다 EZ로 표현은 가능해요. 그 개념 차원에서 벤 다이어그램이었지 E 이퀄 트랜스, G 이퀄 시스는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1장에서 공부해야 할 친전자체가 4가지인데 요거 이제 끝났어요. 자, 중간체는 탄소 양이온.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고 구조의 성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이 된다면 마르코프니코프 첨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생성물을 잘 봐야 돼. 1당량을 쓰면 뭐예요? 비닐 할라이드. 2당량을 쓰면 뭐예요? 다이 할라이드. 그 중에서도 1, 2가 아니라 1, 1.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보세요. 중간체. 알켄에서 그랬죠? 삼중결합도 뭘 따라간다?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것만 잘 이해하면 뒤에 얘기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최대 몇 당량? 2당량까지 첨가가 가능하죠. HX가 그랬던 것처럼 X2도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친전자체가 돼서 삼중결합으로부터 다이할라이드. 그런데 뭐예요? 안티 첨가가 주생성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전자체를 X2로 쓰면은 한 탄소에 X가 2개씩, 전체 X가 4개 붙는
그래서 테트라 할라이드라는 표현 이해되십니까? 네 개의 X가 붙은 생성물이 생기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 중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 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보시겠습니다. 삼중결합이 있고 RDS를 거쳐서 화살표 1, 2, 3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 사이클릭 할로늄이 되고, 됐죠? 이렇게 되니까 Cl-가 유사SN2로 여기를 공격하는 거야. 여기나 또는 여기를.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X와 X가 반대로 간 안티고리알림이 주생성물로 생긴다. 결론, 안티첨가다. 됐죠? 그래놓고 여기 또 반응하는 거야? 뭐 뻔한 얘기고. 이건 우리가 10장에서 이미 했던 얘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중결합의 X2 첨가 반응은 알켄의 X2 첨가 반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요것만 잠깐 보시죠. 이중결합에서 생기는 할로늄은 뭐였어요? 여기가 모두 단일결합이었어요. 네, 삼중결합에서 생긴 할로늄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체가 삼각형도 불안정한데 그 안에 이중결합까지 같이 갖고 있잖아? 그럼 고리무리가 더 크겠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중결합의 X2 첨가와 삼중결합의 X2 첨가는 누가 빨라요? 이중결합의 X2 첨가가 더 빨라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반응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중간체를 생각해보면 같은 삼각형인데 고리무리가 더 큰 게 이거. 그러면 더 불안정. 그러면 더 느림. 더 느리게 생겨? 그게 삼중결합으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X2 첨가 누가 빨라요? 이중결합이 빠른 거야. 진짜 그래? 삼중결합이 파이결합이 훨씬 더 많은데? 아니에요. 이중결합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육각형이 있고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BR2를 반응시켜 봐봐. 누가 빨라요? 누가 빨라요? 이중결합이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남은 두 가지 반응. 11장에 나와 있는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그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이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전혀 손색이 없는 중요한 반응이고요. 남은 두 가지 친전자체를 사용해서 같은 반응물로부터 서로 다른 반응 조건의 생성물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특히 위에다가는 마르코프니코프라는 표현을 썼고요. 밑에다가는 안티 마르코프니코프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런 건지를 이해하시면서 이 그림을 외우는 거야. 이게 11장의 마지막이에요. 됐죠? 다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전에 앞에서 NBS 공부하면서 나왔던 토토머화 현상이에요. 영어로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토토머는 에놀 토토머와 케토 토토머를 얘기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여기가 좌우가 전체가 다 토토머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연결된 각각의 두 화합물은 토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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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머가 되는 거고요. 빨간색 박스의 왼쪽에 있는 구조를 에놀 토토머, 오른쪽에 있는 토토머를 케토 토토머 이렇게 부르는 거야.
토토머를 빼고 그리고 그냥 에놀, 케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따라서 여기도 박스를 치면 여기도 뭐예요? 토토머 1, 토토머 2. 여기도 박스를 치면 토토머 1, 토토머 2. 여기도 박스를 치면 토토머 A, 토토머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각각의 토토머마다 다 특별한 이름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하고 우리한테 유명한 토토머가 뭐일 뿐이에요? 에놀과 케토 토토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역시 또 벤 다이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만큼이 토토머야. 이만큼이 토토머인데 그 안에 이런 토토머, 저런 토토머, 이놈 토토머, 저놈 토토머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토토머가 뭔데? 1번입니다. 수소원자 이동이 관여하면서 구조이성체가 상호 전환되는 거. 이걸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토토모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토토모화 현상을 이용해서 상호 전환되는 각각의 토토머를 구조이성체 중에 토토머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토토머가 뭐냐고 물어보면 1번으로 답을 하면 돼요. 이게 정의니까. 그러면 먼저 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필기는 안 해도 돼, 이 부분은. 여러분, 요게 에탄올이고요. 요게 다이메틸 이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C 2개, H 6개, 산소 하나로 분자식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작용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작용기가 다른 구조 이성체를 포함해서 골격이 다른 것도 구조 이성체고 작용기 위치가 다른 것도 구조 이성체인데 이런 일반적인 구조 이성체는 상호 전환이 안 돼요. 상호 전환이 되면 그걸 우리가 이성질체로 공부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기가 다르거나 작용기 위치가 다르거나 골격이 달라서 구조 이성체가 되면 원래는 분리가 되어야 하고 따로따로 존재해야 하고 끓는적 논적이 다 달라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구조이성체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상한 구조이성체가 있어. 이상한 구조이성체. 수소원자가 A 쪽에서 떨어져. 그래가지고 B 쪽으로 옮겨가. B에서 떨어져. 다시 A 쪽으로 옮겨가. 이렇게 하게 되면 원자 핵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공명구조가 아니고요.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상호 전환되는 이형태체도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조이성체가 되어야 되니까 분자식은 또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구조이성체가 있으니 그 특별한 구조이성체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좀 묶어보자. 카테고리를 다른 걸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토토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토토머 이름부터 볼게요. N과 올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수소 원자 이동이 생기면 뭘로 바뀌느냐? CO 이중결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잘 봐봐. 어디가 바뀌는지. CO 단일 결합은 CO 이중결합으로 바뀌고요. CC 거기에 연결돼 있던 바로 이유탄 CC 이중결합은 CC 단일결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봐봐. 여기는 원래 H가 하나였는데 여기가 두 개가 생겼고요. 산소가 H가 있었는데 H가 사라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OH에 있는 H를 떼서 OH가 결합하지 않은 반대쪽 sp2 탄소에다가 붙인 거예요. 다시 OH에 있는 H를 떼서 OH가 결합하지 않은 반대쪽 탄소에다가 H를 넘겨준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구조이성체 아님. 죄송합니다. 공명구조 아님. 그 다음 이형태체 아님. 같은 분자식인데 서로 작용이 달라졌으니까 뭐예요? 구조이성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묶으면 수소원자 이동이 관여하는 구조이성체의 상호 전환이 된 것이고 그것이 에놀 작용기에서 케토 작용기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따라가요. 다만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을 뿐이고요. 됐죠? 이러한 토토머 현상은 산 또는 염기 조건에서 매우 빠르게 상호 전환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20장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을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많이 써먹을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오늘은 산촉매 조건에서 이게 쉽게 바뀌는 걸 말씀드릴 거고, 염기촉매 조건에서 바뀌는 건 저 뒤에 가서 카본일화합을 공부하면서 다시 볼 거야. 다시 말하면 포토모 현상은 무슨 반응이다? 산 또는 염기촉매 반응이다. 산이나 염기가 있으면 저 상호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됐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케토폼과 에놀폼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할 건 제가 아까 형광펜으로 칠했던 요거야.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꾸고, 단일결합을 이중결합으로 바꾸고, OH에 있던 H를 떼서 OH와 결합하지 않은 반대쪽 sp2 탄소에다가 넘겨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숫자들을 다 더해보세요. BD 변화가 생기는데 누가 더 안정해요? 오른쪽이 353, 왼쪽이 342로 더 오른쪽에 BD가 크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더 강한 결합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BD 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여기에 있는 결합들을, 지정된 결합들을 끊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끊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미 안정화가 많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됐죠? 결론, 에놀폼보다 케토폼이 더 안정하다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보통은 어디를 많이 비교하게 하냐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많은 책들이 여기하고 여기를 많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퉁칠 수 있고요. 100, 100으로. 얘하고 얘를 80, 80으로 퉁칠 수가 있거든. 맞지? 그러면 이 변화, 여기의 절대값과 여기의 절대값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차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게 누구예요? 탄소-탄소 이중결합과 탄소-산소 이중결합의 비리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한 숫자가 하나 있었어.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길이 얼마였죠? 1.3이었어요. 1.3. 이중결합이. 맞죠? 삼중결합이 얼마였죠? 1.2였어요. 근데 이중결합인데 삼중결합만큼 짧은 결합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CO예요. 맞죠? 그게 여기서 써먹는 이야기야. 그리고 많은 책이, 다시 말할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 전체 변화를 세 가지를 다 짚는 게 아니라, 에이씨, 이거 다 퉁치는 거 대충 알지? 그냥 요거하고 요것만 잘 봐. 결국 이거야. 추진력. 포토모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에놀폼에서 케톤폼으로 자꾸 바뀌는 이유는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케토폼이. 누구보다? 에놀폼보다. 두 번째, 산촉매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염기 촉매 반응이고, 이 말은 산이나 염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다만 좀 느리게. 그런데 산촉매가 있으면 그게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에놀이 여기야. 케토가 여기고. 맞지? 에놀이 여기고 케토가 여기 있는데, 여기니까 산촉매가 없을 때는 저 천장을 찍고 내려오는 거야. 바뀔 때. 근데 산촉매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에너지 차이는 바뀌는 게 없어. 추진력은 바뀌는 게 없다고. 다만 속도 차이가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메커니즘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봐요. 산이 있어. 시작. 왼쪽에 H를 붙이면 오른쪽에 탄소 양이요. 오른쪽에 H를 붙이면 왼쪽에 탄소 양이요. 누가 더 안정해요? 이게 더 안정해요. 이유는요? 차수가 문제가 아니라 헤테로 원자와 결합한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 거라고. 마치 비닐 할라이드가 있었고 거기에 두 번째 HX를 첨가하는 것처럼. 맞지? 다만 지금은 비닐 할라이드에 두 번째 HX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구조의 에놀에다가 산촉매만 사용해 본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H를 붙여서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게 생긴다고.
누구보다? H를 붙여서 평범한 1차 탄소 양이온보다. 맞아? 그럼 이게 생겼고 그게 뭐예요? 헤테로 원자와 결합한 탄소 양이온이 됐으니 이것이 염기류작용에서 H를 띵겨 먹는 거지. 그러면 케토폼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를 제가 아까 형광펜으로 어떻게 칠했냐면은 이렇게 칠했던 거예요. 단일 결합을 이중 결합으로 바꾸세요. 이중 결합을 단일 결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OHNH를 떼서 OH와 결합하지 않은 반대쪽 sp2 탄소에 붙이세요. 그러면 2개였다가 3개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 이게 없으면 좀 느려요. 자체적으로 그냥 산촉매 반응이 되는 거니까 너무 느려. 외부산이 없으면. 근데 외부산만 있으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것 뿐이에요. 촉매의 유무는 평형상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촉매는 반응 속도, 다시 말하면 반응물과 전이 상태 에너지 차이를 바꾸는 것이지 평형상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관련 내용을 주저리 위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립합니다. 여기 잘 들어. 이 식 전체에서 일단 뭘 뺄 거냐면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조건이 똑같냐면 알켄의 수화 반응 조건하고 똑같아요. 맞나요? H3O 플러스. 맞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일반적인 이중결합과 일반적인 삼중결합의 반응은 누가 빠릅니까? 이중결합이 더 빨라요. 왜요?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에 쓰는 조건을 삼중결합에 그대로 쓰면 무슨 단점이 있느냐? 속도가 느려요. 다시 이걸 가린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중결합의 수화 반응 조건이야. 근데 이걸 삼중결합에 그대로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고. 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일반적으로 이중결합이 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좀 특별한 촉매를 하나 더 깍두기로 추가해 주는 거야. 뭐죠? 루이스 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머큐리가 삼중결합에 붙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머큐리늄이 돼요. 엔드 누가 친액체예요? 물이 친액체예요. 마치 뭐처럼 이중결합에 머큐리늄이 생기고 삼각형으로 물이 친액체로 다치원을 공격하는 것처럼 여기도 삼중결합의 다치원 탄소 자리를 똑같이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랑 유사하냐면 이중결합의 옥시수나 반응이랑 매우 유사해요. 다만 중간체가 삼중결합인 거 똑같지만 여기는 이중결합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는 단일결합의 알코올이었지만 앞에서는 단일결합의 알코올이었지만 지금은 이중결합의 알코올. 뭐예요? 에놀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를 H로 바꾸는 과정이고 그것만 생기면 뭐예요? 포토모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 과정이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요게 중요한 거야. 머큐리는 요 단계에서 재생산 리사이클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루이스 산이면서 촉매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잘 봐봐. 알켄의 옥시수나 반응과 차이예요. 자, 떠올려봐. 알켄의 옥시수나 반응은 이랬었어. 이중결합에다가 머큐리를 반응시켜서 탄소 머큐리 결합하는 화합을 만들지. 안티고리얼륨으로. 그리고 그 생성물에다가 뭘 반응시켜? NABH4를 반응시켜. 그래가지고
탄소 머큐리 결합을 탄소 수 결합으로 바꿉니다. 이때 머큐리는 촉매가 아니에요. 반응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과 머큐리 아세테이트를 1대1로 반응시켜야 돼요. 맞지? 그런데 삼중결합과 머큐리의 반응은 지금 얘기가 뭐냐?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앞으로 리사이클이 가능해. 그래서 알켄의 옥시수나 반응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머큐리의 양이야. 머큐리를 당량 쓰는 건 이중결합. 촉매량, 소량만 써도 되는 건 삼중결합. 됐죠? 두 번째. 여기는 몰라도 돼요. 여기를 몰라도 되는 이유는 이 화살표 때문에 그래요. 봐봐. 이중결합의 수화 반응 조건을 여기다 그대로 쓴다고 해서 반응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좀 느릴 뿐이에요. 맞지? 그래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머큐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는 이 에놀이 뭐하고 똑같냐면 봐봐. 여기에 H를 붙여서 탄소 양이온이 비닐 2차. 여기에 H를 붙여서 여기 탄소 양이온이 비닐 1차. 누가 더 안정해요? 비닐 2차가 더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탄소 H 붙여서 탄소 양이온 만들고 물 붙인 거. 그게 누구냐면 요거의 짝산이에요. 거기서 H만 떨어지면 이게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머큐리 반응시키면서 H3O 플러스 조건을 줬어. 그러면 이 반응은 머큐리가 루이스 산촉매 역할을 해. 중간체로 머큐리움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나 그거 일일이 그릴 시간 없는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렇게 해서 생성물 찾을래. 그거야. 굳이 이걸 다 그릴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의 차이만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삼중결합의 옥시수나 반응은 뭐처럼 생각해라? 이중결합의 수화 반응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뭐예요? 삼중결합의 수화 반응도 마르코프니코프예요. 왜냐하면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OH가 여기 붙는 거가 여기 붙는 것 중 여기가 많이 생기니 부조이성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OH가 여기 붙는 것과 OH가 여기 붙는 거는 H2가 여기를 공격하느냐 여기를 공격하느냐 차이야. 맞지? 그래서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구조이성체 중 하나가 주생성물이 됐으니까 마르코프니코프라고. 이 또한 마찬가지지. 여기다 H를 붙여서 탄소 양이온을 만든 것이 더 안정하고 OH를 여기 붙이는 것이 여기 붙이는 것보다 주생성물이 되니까 파란색 점선 또한 뭐예요? 마르코프니코프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토토마를 적용시키면 생성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삼중결합 조건과 작용기와 이런 조건이 보인다. 그러면 굳이 머큐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메커니즘을 다 생각하지 마라. 단 얘가 루이스 산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우리는 곧바로 수화 반응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한쪽에는 H를 붙이고 한쪽에는 OH를 붙이는 거지. 물론 씬도 있고 안티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죠. 어차피 단일결합으로 바뀌면서 케톤이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씬 폼이 나와 있지만 안티 폼도 생길 거야. 그리고 톡토모아에서 최종 생성물 찾으면 됩니다. 이 반응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걸 빼요. 이걸 빼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게 보이면 이걸 한 번에 그리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번에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이 반응이 마르코프니코프 첨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OH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에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에놀을 먼저 그리면 토토마만 이용해서 케토폼으로 바꿔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게 많이 생길까? 이게 많이 생길까? 이게 많이 생길까? 또는 누가 생길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것이 곧바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뭐부터 그래요? 많이 생기는 NO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돼. 무슨 뜻이냐? 위에서 NO를 한번 생각해 봐. 없다고 치고. 없다고 간주하고 H를 여기 붙여서 OH를 여기 붙인 것과 H를 여기 붙여서 OH를 여기 붙인 건 똑같은 OH예요. 맞죠? 거기에서 토토모어가 되면 여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거쳐서 이걸 그리라고요. 먼저 그리고 이거를 구조이성체로 바꾸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없다고 치고 여기 H를 붙여서 OH 붙이고 여기 OH 붙여서 OH를 붙이면 NO를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거기서 이걸 만들고 여기서 이걸 만들면 탄소 양이온이 여기 생기는 것도 비닐 2차 여기 생기는 것도 비닐 2차로 안정도가 비슷해. 맞지? 그러니까 50대 50. 왜? 이게 50대 50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중결합의 옥시수나 반응은 카보닐 화합물이 생기지만 카보닐 화합물을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꼭 에놀 중간체를 거쳐서 그림을 그리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가끔 이 생성물을 한 번에 그리려고 하면 헷갈려서 잘 못 그릴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 그린 다음에 좀 귀찮더라도 나중에 걸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그려요. 저도 생성물 그릴 때.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시면 큰 혼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이 있는데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잠 쉬었다가 여기